자, 입시 초대석 첫 번째 손님입니다. 100만 유튜버 고3 어머님한테 묻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아쌤입니다. 네, 저희 입시왕이 그동안 이제 외부 다른 방송 하시는 분들이랑 콜라보 이런 거는 거의 하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급이 안 돼서 네, 그죠? 못했죠. 아무도 안 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항상 저희를 조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꽁꽁 숨어 있다가 드디어 입시왕 최초로 너무 유명한 분이시라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한 10년 동안 방송한 거를 다 합치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조회수가. 그 정도의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마일인 엄마 마일맘입니다. 요즘 입시맘, 고딩맘, 고3맘, 외고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들 처음 방송 오신 분들이 다 나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중간에. 아, 그래요? 네네. 질문이 왜 이러냐, 막 이러면서. 방송 조사하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아드님이 엄청 유명하다고. 유튜브 올해 10년 차고요. 초3 때 시작했어요. 아, 유튜브를 초등학교 때 시작했습니까? 10년 전이면은 그때는 사실 유튜브 이런 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거 아닌가요? 초3이 유튜브를 한다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네. 그 당시 근데 인기 있었던 콘텐츠가 뭐 장난감 언박싱. 맞아요. 근데 마인크래프트 영상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살짝 편승해가지고. 네. 아이가 할 수 있는 콘텐츠 하고 있었죠. 학생은 이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 됐어. 네. 아, 그래서 저를. 범접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 청취자층과 이 마이맘 TV님 청취자층이 약간 겹칩니다. 저희도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해서 마침 좀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 특목고 또 고3 학부모신 거예요. 지금 마이맘 TV가 구독자가 저는 한 21만 명 정도. 21만 명. 네네네. 네, 제가 구독자거든요. 아, 네, 좀 됐어요. 네. 네, 작년부터 들었는데 진짜 편안하게 방송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빨려 들어갈 정도로 네, 그냥 수다 떨듯이 이렇게 엄마들이 이렇게 지친 삶에서 그냥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 나누듯이 공감대 형성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딱히 그렇게 지금 겹치는 게 없는데도 네.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 학부 때 아동학 전공하신 게 그게 아이가 이제 조금 자라면서 도움이 좀 되시고 하시나요? 약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저런 뭐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듣고 왔잖아요, 제가 귀로. 네, 그랬더니 사람이 발달하는 데는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꼭 그때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무작정 선행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서두르지 않으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고 제 성격도 약간 여유 있는 스타일이어서 좀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럼 선행은 전혀 안 하셨어요? 선행은 수학만 겨우 수상까지만 하고. 진짜 안 한 거네요. 네, 그 영어는 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 퀄리티가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몇 년 하다가 중학교 때 시작한 셈이에요. 영어도요? 네네. 아니, 외고 준비하셨을 텐데 영어도 되게 늦게 하셨네요. 외고는 중학교 3학년 때 가려고 그치? 준비해가지고. 네. 그 전에는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건가요? 전에는 동네 고등학교 중에 어디 갈까 고민했었죠. 저희 동네에서 이제 배정받은 학교가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리니가 이 미디어 활동을 몇 년을 했는데 요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공을 하면 좋겠다, 대학교 가서. 예, 그리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3 때 설명회를 여러 군데 좀 갔었거든요. 한영외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숙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에 떨어지고 싶다. 2년 동안 애들이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니까 내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도 좀 가보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자기는 기숙사는 좀 자신이 없고 또 여러 군데 설명회 가보더니 이 학교 딱 집어가지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게 됐죠. 자기소개서 준비 이런 것도 뭐 딱히 막 돈 들여서 하고 이러시지 않았겠네? 그런 셈이죠. 이제 아이가 또 활동하는 게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했고 면접 준비도 보니까 친구들은 막 여름방학 때부터 학원 다니면서 면접 준비하고 막 지금 예상 질문을 80개 정도 뽑아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아빠랑 같이 예상 질문 한 20개 정도 뽑아서 연습했었는데 질문 3개 중에서 2개가 저희가 뽑은 예상 질문에서 나와서 아이가 편안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고. 적중하셨네.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게 그러면
준비를 많이 안 하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외국 살다 온 애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학원 다니고 막 선행도 많이 하고 이런 애들 되게 많을 텐데 처음에 적응을 잘 했습니까? 지금 애들이 또 코로나 세대잖아요. 외국에 있다 들어온 애들이 엄청 많아서 진짜 중국 것과 같은 경우는 경험 많은 애들이 한 반에서 한 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해외 거주 경험이.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처음에. 특히 외고에는 언어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 수업 시간에 바로 첫 시간에 디베이트를 하더라고. 주제가 그거였어요. 교복 자율화에 찬성하는 거 반대하는가. 근데 우리 아들은 그거를 한국말로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할 얘기가 있었겠습니까? 교복을 입던지 말던지 추리닝이든지 빵꾸가 났던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날 와서 약간 충격받았던 가자마자. 기억이 납니다. 외국 생활 진짜 바쁘잖아요. 시키는 것도 많고 막 말씀하신 대로 디베이트도 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뭐 책 읽고 뭐 요약해서 뭐 내야 되고 난리인데 처음에 그거 되게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되게 바빴어요, 1학년 때. 오늘 아침에도 린이랑 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더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도 그런 아들을 이렇게 볼 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근데 저는 그때가 그냥 공부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남들은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한 거를 이때 결실을 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아들은 중3 때까지 진짜 많이 놀았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좀 있어서 엄마 오늘 누구 학원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면 안 돼? 이런 전화를 제가 수시로 받았어요. 그럼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럼 너 그 집 가서 살아. 진학생 입장에서는 저는 용납이 안 뭐 학원 되셨으니까. 안 가면 안 돼.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러고 그냥 끊고. 그래서 그 신랑이를 많이 했어요. 만약에 제가 학군지에 살았다면 전혀 필요 없는 신랑이었을 텐데. 그러면 좀 중학교 때 좀 자유롭게 아이가. 네, 많이 자유로웠죠. 그냥 수학학원만 가라.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가서 몰아치기. 몰아치기로 막 이렇게 하고 했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인생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고 내신 경쟁도 사실 장난 아니잖아요. 괜찮았습니까? 특히 여학생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저희 외고 남학생들 특징인데 수행 늦게 내가지고 0점 몇 점 깎이는 스타일. 내면은 점수 나오는 거잖아요. 수행 그런 수행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든 미루다 막 마감 시간에 내고 막 이런 스타일이어서 사실 관리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시험 기간에 어머님들 엄청 막 가슴 졸이고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공부할 수 있게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낮에는 열심히 제가 아들 학교 간다고 놀고 이제 오면 이제 열심히 밥 주고 열심히 누가? 제가요. 마이맘님께서도 제가 놀아야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고 노세요? 궁금하세요? 뭐 할 거 많습니다. 뭐 스크린 골프도 가고, 브런치도 먹고, 쇼핑도 가고. 내가 정신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애 힘든 거를 그걸 케어해주죠. 그러니까 저도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 욕바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가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노는 건 죄책감이 들어서 나도 막 힘들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같이 견디거든요. 보니까 이 산모 볼 때 어머니들이 봉은사에 절도 하러 기도도 하러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올라와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도 가볼까 했지만 당일날 까먹었습니다. 봉은사 근데 스크린 골프 가셨다고. 원래 그냥 좀 이렇게 차라리 낮에 내가 건강하게 있고 아이가 오면 맛있는 거 해주고 다독여주고 힘든 얘기하면 잘 들어주고 근데 힘든 얘기를 엄마한테 많이 하진 않는데 본인이 즐거웠던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분을 업시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엄마랑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고3이? 본인 좋아하는. 얘기 잘하던데요. 차 안에서도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럴 때 잘해주지만. 카메라 끝나면. 안면 모습도 아니, 있죠. 운전하면서 너무 이렇게 돼요. 고3이 아들이 저런다고? 막 이러면서 되게. 우리 뭐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카메라 돌아갈 때는 막 천천하다 카메라 딱 끝나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잖아. 그 학원도 좀 이제 고등학교 전에는 많이 안 다녔지만 입학하고 나서는 좀 많이 다녀야 되지 않았을까요? 중학교 때 썼던 사교육비는 수학학원, 그 다음에 영어 과외, 그 다음에 구몬, 중3 때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구몬을 오래 한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를 하는데 학원을 다니면 많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좀 아까워가지고
이제 구문으로 메꿀 수 있는 거는 메꾸고 그래서 국어랑 수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네. 그렇게 사교육부를 썼었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와서 그때 안 쓴 거는 그냥 피부라 쳤죠. 외국 친구들은 일단 이제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을 거의 전 과목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처럼 과목이 많은 건 아니어서 이제 5과목 정도 보통 학기 중에 학원을 다니는데 근데 그 와중에 뭐 영어는 2개를 다니기도 하고 뭐 저번 방학 같은 경우는 수학은 3개 정도 다니기도 하고 진짜 몰아쳐서 했네요. 짧고 굵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뭐 아이의 좀 허락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얘기들 아까도 약간 사전 인터뷰를 했을 때 교육특구 외 지역 아이들이 뭐 외고라든지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 가면 그냥 5등급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어머님들 사이에. 아니 제가 그 유니브 클래스에도 중3 때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출연했을 때 그 선생님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일 때 가면 어느 정도 하게 되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5등급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갔잖아요. 어땠어요? 실제로도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부의 경험이라는 게 결국은 시험을 봐본 횟수와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준이 높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 적도 없고 시험의 스킬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영어 시험 같은 경우 저희가 영어 시험인지가 한 13장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이 넘기는 것만 봐도 정신이 저도 하나도 없거든요. 시험 감독 갔을 때 보니까. 저희 아들이 거의 한 8문제를 못 풀었어요. 하지만 마킹도 하지 못했어요. 찍기라도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 스킬마저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좋은 성적을 사실 기대하기가 어려웠어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진짜. 그럼 1학년 때부터 조금 성적이 조금 안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계속 그랬나요? 아니면 좀 아이가 극복하는 모습이 보였을까요? 극복한지는 모르겠고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남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좀 따라하기도 하고 저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아이도 성장하고 또 그 서포트한 부분들이 잘 먹혔다고 해야 되겠죠? 학기마다 조금씩 성적이 올라서 오르기 굉장히 힘든데 외고는 왜냐면 한 번 하면 계속 가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이제 중학생들, 학부모, 학생 얘기해 보면은 공포감이 있어요. 어떤 공포가 있냐면 학기 초에 갔을 때 성적이 낮은 거 그거 인정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어도 아이들 표현이 깔아준다는 표현 쓰더라고요. 내가 계속 깔아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공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고1, 2, 3 내내 깔아주는 삶을 본 거야. 열심히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선뜻 못 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 짧았잖아요.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되게 상승했다고 들었는데 그 선택했을 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고1 때 중학교 때 반에서 뭐 10등 안에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한다. 저희 때 60명, 50명, 60명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성적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가면 보통 2배가 떨어진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진짜 27등을 하더라고요, 반에서. 그 졸업할 때는 그게 정교등수가 돼가지고 졸업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제가 그런 반등수가 정교등수 정도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냥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게 고정되는 게 아니다라고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원래 항상 좀 낙관적이시죠? 좀 그렇긴 합니다. 그 최악의 수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네, 되게 중요해요. 긍정적인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담하면서 맨날 이렇게 막 우울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기죽어 있고 이런 애들은 저는 사실 입시 상담 오래 하면서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역경을 겪고 좀 안 좋아도 이렇게 뚫고 나가려면 사실 그게 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꺾이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도 그걸 이겨내셨고 지금 니니도 그럼 이게 막 날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날아갈 정도는 아니고 그냥 우상향인데 이번 산모도 고등학교 와서 본 학력평가 중에는 제일 잘 봤다. 와. 네. 하고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 부모의 욕심이 더 생기긴 하더라고요. 네. 저 엄마 욕심 많다고 댓글 많이 달렸던데 예전에. 아니 우리나라 고3 어머니 중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아이가 잘해주고 있고 좋은 학교에서. 그럼요. 아이 역량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 하니까 저라도 욕심 낼 것 같아요. 이게 뭐 엄마들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들 중에서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보면은
이미 시험 보기 전에 네. 1, 2등급은 정해져 있는 거야. 아, 그쵸. 라는 뭐 이런 그러긴 얘기. 하죠. 네. 저희도 뭐 정규 1, 2, 3, 4등은 뭐 고정돼 있어서. 네. 그래, 열심히 해서 올라가자. 그러면은 이미 우리 아이보다 더 실력이 좋은 친구들도 더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리들, 이런 논리들이 아이들의 어떤 사기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제학교에서 1, 2년 다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10년씩 거주한 친구, 뭐 중국어는 진짜 그 HSK 뭐 6급 만점자라고 소문난 친구,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사실 1등급은 범접하기 네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래도 중간보다는 좀 잘하더라고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1월 달에 중국어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어학원 선생님도 얘는 잘해다 4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처음에 시험 봤을 때보다는 조금씩 올라서 중국어도 중국어도 고등학교 입학해서 시작한 거예요? 예, 고1 때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국어과죠. 네네. 그러면 네. 힘들었겠다. 진짜. 예, 중국어가 일단 뽑는 인원이 많아요. 60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 네네.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중국 시장 진출 뭐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잖아요. 니니 입장에서는. 진짜. 그러네요. 그런 것도 중국. 예. 그래서 일단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여기서 좀 공부하고 네. 중국어까지 해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말로만 듣던 패밀리 비즈니스예요. 네.